안녕하세요. 추리쌤입니다. 신체활동 지원 중 감염성 질환 예방입니다. 여기서는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요즘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니까 아마 조금 더 다뤄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또한 감염이 됐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아야지 빨리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편안하지만 똑바로 알고 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염이 뭐냐면요. 세균, 미생물, 바이러스 등 감염원들이 몸속에 침입해서 신체가 오염된 상태를 바로 감염이라 그래요.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에 감염됐다 라고 하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감염시켰다. 이런 겁니다. 감염의 증상 어떻게 되냐? 감염의 발생 부위는요. 후끈한 열감이나 발적, 통증, 부종, 삼출액 등이 증가할 수 있어요. 발생한 부위. 우리 만약에 상처가 났죠. 그 상처가 나면 어때요? 그 주위로 후끈한 열감이 있고요. 어때요? 불긋불긋하고 아프죠. 그 다음에 붓기도 하고 삼출액은요. 진물 같은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욕창 같은 경우에도 치료를 해드리라 보면은 삼출액이 있다가 줄어들게 되는데 삼출액이 넘쳐나가지고 드레싱한 꺼즈에 꽉 묻어 나왔다 그러면은 요양보호사분 보고 이게 많이 발생했으니까 알려주시면 더 좋은 그런 거죠. 욕창 1단계에서도요. 열감 있었습니다. 그죠? 감염된 거예요. 감염이 발생한 부위에 어떤 게 있냐 하면 후끈한 열감, 발적, 통증, 부종, 그 다음에 삼출액 증가입니다. 호흡기계 감염이에요. 맞죠? 요즘 코로나 어떤 증상이 있다 했어요? 목이 많이 아프다 하셨다 하죠. 호흡기계 감염됐을 때는 인후통 있을 수 있고요. 기침, 객담, 호흡 곤란입니다. 맞아요. 요거는 우리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이제 호흡기계로 감염되면 증상이 인후통, 기침, 객담, 호흡 곤란입니다. 요로 감염 뭐로 말하는 거예요? 소변 말하는 거죠. 하부, 복통, 배뇨통 맞죠? 빈뇨, 잔뇨, 금방뇨, 야뇨, 소변색이 변화, 악취가 심한 소변, 요도 분비물, 그 다음에 간지럽죠. 소양감, 발열, 열이 있을 수도 있죠. 감염된 부위이기 때문에 우한, 추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옆구리 부위 통증, 왜요? 우리 요로 어디 있어요?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두 쪽 있죠. 신장이 있고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옆구리 쪽에 우리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요거 좀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어볼게요. 옆구리 부위 통증은요. 요로 감염일 때의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오심, 구토, 간혹은 설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소변에 관한 위에 부분 다 맞죠. 배도 아프고 빈뇨하고 옆구리 통증, 그 다음에 간지럽고 분비물, 발열, 오한 이렇게 외워두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국소적으로 나타나지 않고요. 전신으로 몸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안면 홍조, 얼굴이 빨개지고요. 빈맥, 맥박이 빨라집니다. 발열 증상 당연히 있고요. 피곤하고 의욕이 상실되고 두통, 근육통, 식욕저하, 탈수 등이 전신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감염 예방법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손 씻기입니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저렴한 방법, 그리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손 씻기. 손 씻기는 6단계 있는데요. 이건 요즘 애기들도 잘해요. 자, 1번 흐르는 미온수로 손을 적시고, 맞아요. 뜨거운 물 아니죠. 찬물도 아니고 미온수로 적시고. 우리 미온수 하는 거 여기서 한 개 더 있었는데 뭘까요? 틀니 씻을 때 미온수로 씻었죠. 손도 미온수로 씻고요. 향균 액체 비누를 사용한다입니다. 우리 고체 비누 될까요? 고체 비누는 어때요? 세균으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만지고 깨끗이 안 씻어서 놓을 수도 있으니까 향균 액체 비누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비누와 물이 손 모든 표면에 묻도록 합니다. 자, 요거는 그림 한번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고요. 손바닥과 손바닥, 손바닥과 손등, 손바닥과 손깍지, 손가락과 손가락, 엄지손가락 돌려 씻고 손가락, 손톱 밑까지 씻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흐르는 온수로 헹구고 일회용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젖은 수건에는 세균이 서식할 수 있으니 사용한 수건은 세탁해서 건조한 후 다시 사용하도록 해야 되고요. 우리 장갑 끼고 벗었다고 해서 손 씻기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다 아니에요. 장갑을 끼셔도 벗고 난 후에는 손 씻기 꼭 수행해 주셔야 됩니다. 분비물 처리 나왔는데요. 우리 분비물이란 뭐냐면요. 가래, 소변, 대변 등의 배설물을 말하는데요. 이런 거는 균을 포함하고 있어가지고요. 배설물 만질 때는 꼭 요런 점에 의해서 만져라 이 말입니다. 분비물 처리, 배설물을 만질 때는 반드시 뭘 껴요? 장갑을 착용합니다. 뭐 지문에서 멸균 장갑을 끼고 이런 말 나오면 틀려요. 더러운 거 만지는데 멸균 장갑까지 낄 필요는 없죠. 그냥 보통의 뭐 일회용 장갑 끼시고 벗고 버리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멸균 장갑 아닙니다. 오염된 세탁물은 장갑을 끼고 격리 장소로 따로 배출합니다. 오염됐죠? 그럼 격리해야 됩니다. 우리 온 같은 세탁물 있죠? 장갑 끼고 격리 장소로 따로 배출하셔야지 다른 것과 섞이게 놔두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가정에서는 배설물이 묻은 의류나 물건을 어떻게 해요? 가족 거니까 다 같이 해요? 아닙니다. 따로 세탁하셔야 돼요. 혈액이나 체액이 묻으면 중요합니다. 어떤 물로 닦고? 찬물로 닦고. 왜 찬물로 닦냐면요. 혈액이나 체액요. 뜨거운 물 묻으면요. 잘 지워지지 않아요. 찬물로 닦아야 돼요. 그래서 찬물로 닦고 어떤 물로 헹궈요? 더운 물로 헹굴 때는 찬물로 닦아냈으니까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시 어떻게 해라? 소독해라. 요거 쭉쭉 다 외워 놓으셔야 돼요. 혈액이나 체액이 묻으면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시 소독한다. 찰칵 외우셨어요? 자, 같이 말해 볼게요. 혈액이나 체액이 묻으면 무슨 물? 찬물. 더운 물로 헹구고 필요시 소독한다. 이거 문제로 나오기 참 쉽겠죠. 배설물 처리 후 장갑을 착용하였더라도 물과 뭐로? 손을 씻는다. 쉽죠? 물과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대상자와 요양보호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요. 대상자 목욕해서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침구도 더러워지면 갈아주시고요. 옷도 세탁해 주시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위생관리 뭐 때문에 하느냐?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감염 위험으로부터 누구를 보호해요? 자신을 보호하고 또한 대상자에게 감염 전파 위험을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 대상자는 어떤 분이에요? 약하신 분이죠. 감염되면 쉽게 우리처럼 낫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염을 우리가 전파해주면 안 됩니다. 방법, 매일 샤워나 목욕을 하시는 거예요. 보습, 피부가 갈라지면 어때요? 갈라진 부분으로 세균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욕하시고 어떨 때 촉촉하신 상태에서 바짝 마른 상태 말고 거기서 보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 씻을 때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씻으라고 했죠. 손톱 밑이 가장 지저분해요. 그래서 손톱은 짧게 깎아주시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복습할까요? 손톱은 동글게, 발톱은 일자로였죠. 오염된 물품은 어디다? 정해진 곳에 버립니다. 보호장구는 필요시 착용하고요. 일회용은 재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용이에요? 일회용. 이거 아깝다고 자꾸 재사용하시는데요. 일회용이에요. 재사용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라? 버려라. 당연한 건데 문제로 나와요. 환경오염을 위해 일회용은 2번 정도 사용한다. 또 맞죠. 깨끗이 씻어가 사용한다. 맞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일회용은 일회용이에요. 일회용은 재사용하지 말고 버리시는 거예요. 자, 흡인 물품 뭐라고 나왔어요? 물품 관리예요. 흡인을 해준다 아니고 흡인 물품 관리입니다. 우리 물품을 관리해 주는 거지 흡입은 누가 한다? 흡입은 의료인이 한다. 흡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해가지고요. 가래가 차 있으므로 자주 흡인해 주도록 한다. 요양보호사가? 아닙니다. 흡인은 의료인이 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하는 거 아니고요. 빨리 흡입해 준다 막 이런 것도 다 틀린 거예요. 헷갈리게 내려면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대상자가 힘들어하는데 얼른 해줘야지 할 텐데 흡인은 의료인이 하는 거라서요. 뭐냐? 흡인 물품 관리입니다. 흡인이란 뭐냐면요. 빨아 당기는 거예요. 음압을 이용해서 가래를 제거하는 거죠. 우린 뭐 어떻게 해줘라? 흡인병을 1일 1회 이상 씻는 거예요. 흡입병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긴 병을 떼가지고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 카테터는 뭐냐면요. 고무로 되어 있는 주황색의 카테터를 흡입병에서 연결된 고무관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겨주면 이쪽에 빨아당기는 힘이 생기겠죠. 그러면 대상자의 가래나 이런 거를 이쪽 구멍으로 해서 이쪽에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겉에도 이물질이 묻겠지만 우리 속에도 이물질이 묻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볼게요. 세척법은요. 물에 담그고 불려줘야겠죠. 흐르는 물에 씻는데요. 어떻게 씻어라? 비벼 씻어라. 15분 이상 끓인 후 어떻게 해라? 쟁반에 널어서 이거 고무라고 했죠. 고무를 햇볕에 말리면 소독이 잘 되고 좋겠죠. 아닙니다. 변형이 있거나 색이 바라거나 고무는 그늘에서 말려야 돼요. 일단 소독은 15분 이상 끓였을 때 소독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 말립니다. 요즘에는 카테터를 이렇게 쓰지 않아요. 이렇게 안 쓴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책이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저는 적어봤는데요. 카테터는 보통 요즘에 일회용을 씁니다. 감염성 질환 예방 부위는 어렵지 않았어요. 옆구리 통증이 느껴지면 무슨 감염에 의심됩니까? 요로 감염입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외워주시고요. 손 씻기를 할 때는 항균 액체 비누를 이용하고요. 일회용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합니다. 젖은 수건은 어떻다? 세균이 있는 거다. 우리 열심히 씻고 이렇게 6단계 열심히 씻고 세균을 다시 손에다 묻히면 안 되겠죠. 핸드타월이나 뭐 그런 것도 일회용 수건에 속하는 거겠죠. 분비물을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해라?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처리 후에도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혈액이나 체액이 묻으면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시 소독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찬물 하니까 한 개 더 생각 남는 거 있으세요? 의치를 보관할 때는 어떤 물? 찬물입니다. 혈액이나 체액이 묻으면 뭘로?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시 소독입니다. 요양보호사 위생관리 하실 때요. 보호장구는 필요시 착용합니다. 보호장구는 마스크, 요런 게 보호장구죠. 장갑, 요런 거 일회용, 재사용 합니까? 안 합니다. 일회용은 재사용하지 않고 버립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흡입은 누가 하는 거예요? 흡입은 의료인이 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낸다? 우리를 헷갈리게 내죠. 출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주의해서 흡인을 실시한다. 주의해서. 아, 그래, 주의해서 하는 거 맞지? 하고 그거 체크하시면 안 되죠. 아닙니다. 흡인은 의료인이 하는 거고요. 물품 관리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 흡인병은 1일 1회 이상 흡입병이에요. 카테터는 어떻게 하냐? 씻어 쓰는데 물에 담그고 흐르는 물에 씻고 비벼서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서 말리는데 햇볕 아니고 어디다? 그늘에서 말린다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 했는데요. 이거는 복습 없이 그냥 한번 봤을 때 그냥 쏙 외우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